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과거 대한민국 해병대에서 아주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로서 해병대 준위로 복무하신 몇 분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위, 중위, 대위. 그럴 때 그 중위가 아니라 준입니다. 육군에서는 노란 바풀, 노란 소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데, 아무튼 해병대 준위의 역사도 오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방송에서 소개하는 사연을 통해 과거 5, 60년대 해병대의 한 단면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잖아, 본론에 앞서 여러분들은 현역 시절 해병대 준위 계급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제가 근무한 80년대 포항 1사단에서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해병대 장군보다도 준위 계급을 보기가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사단장 2스타, 부사단장 1스타, 그리고 1사단은 아닙니다만 2훈단장 1스타, 이렇게 해병대 장군 3명이 한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까 부대 안에서 자주 볼 수가 있었죠. 특히나 석별과 때 구보하다 보면 퇴근하는 장군님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12km 구보를 하면서 북문 그 항공단 그 반환점을 돌다 보면 거기서 대충 이제 제정신이 아니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사람으로 뛰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부터는. 아무튼 그때는 가끔 육전단장 원스타도 마주쳤던 것 같습니다. 해군이죠. 그럼 포항 지역에는 그 한 울타리 안에 장군이 모두 4명, 그리고 그들의 별을 모두 합치면 별이 5개, 해병대 병 264기 장수 돌침대 최창환 회장처럼 되는 거죠. 사단장을 자주 볼 수 없는 육군 전방사단에서는 부대 밖에서 자전거로 이동하던 문서 최송병이 사단장 집차를 보고는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경계를 하다가 이렇게 중심을 잃고, 그 비포장도 도로잖아요, 전방에. 그러다가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감동한 사단장은 그 호박이 깨진 그 최송병을 포상휴가 보내줬다는 얘기. 또 외박에서 복귀하던 육군 일병이 마지막으로 싸제 오줌 한번 때리고 들어가겠다면서 길가에서 노상방류를 하던 순간 사단장 집차가 다가오기에 역시나 엉겁결에 경계를 때렸다. 단결. 뭐 이렇게. 하지만 물건은 덜렁덜렁 닿지 않았다는 뜻이죠. 아무튼 이 똥기압, 아니 오줌기압 든 모습에 감동한 사단장이 뭐 또 다시 포상휴가를 줬다는 얘기 등등. 육군은 사단장 보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그런가 이와 관련된 그 우스갯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언제든지 한 개 사단이 신속하게 출동해야 되는 해병대 포항 1사단 같은 경우에는 사단의 거의 전 병력이 한 울타리 안에 주둔해 있기 때문에 해병대 장군을 보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뭐 지나가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해병대 준위는 장군을 보는 것보다 진짜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80년대 후반 그 포항 남문 나가가지고 장승백이 참새미 그쪽 산에서 그 소나무를 캐다가 1사단 서문 도솔관 근처에 심었는데, 김바위,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뭐 산주하고 얘기가 됐겠지. 국유지인가? 아무튼 제가 그 우리 대대 작업원을 그 인솔해서 갔습니다. 물론 다른 대대도 뭐 다 나왔겠죠. 근데 이상하게 머리가 엄청 커요, 그분이. 그 준이에요. 이렇게 멀리서 딱 보니까 중이 아니라고. 중이는 제가 그 당시 국방부 최고참. 중이는 다 내 밑으로 야 하면 돼. 내가 다 내 밑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준이가 노란바풀, 그분이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그분이 이제 우리 대대원들한테 막 작업 지시를 하면서 이렇게 설치고 나대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책임자인데. 그래서 저는 씨발, 지가 준이면 준이지. 우리 대대 책임자는 나야.
그 전투 중에도 건재를 유지하는 해병대가 노가다판이라고 그러면 돼? 아, 내가 그분한테 그랬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님한테. 그냥 그렇게 이제 따지려고 속으로 내가 투덜투덜 그런 거예요. 야, 이러면서 이제 그 공병대대 준위로 추정되는 그 영감님한테 이제 아씨 한번 뭐라고 그래야 되겠다 이제 갔어요. 이제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분이 준위가 아니에요, 원스타. 부사단장인 거예요. 이렇게 햇볕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다이아몬드 이렇게 흰색이 노란색으로 다 이제 멀리서 보였던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때 제가 거기서 만약에 흥분해서 저 멀리 있는 그분한테 목소리 딱 깔고, 내 목소리 잘 깔잖아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국방부 최고참 중위는 다 야야. 나는 그냥 뭐 경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양반한테 난 중위고 그 사람 준인데 그러면 그 뭐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따졌다가는 당시 그런 국방부 최고참 그런 거 나발이고 지랄이고 필요 없어요. 그냥 개박살 나는 거죠. 그때 부사단장이 이렇게 이 머리 큰 이상무 장군이었나? 그럼 그 양반이 이제 이랬을 거 아니야.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뭐 하는 겁니까? 들어서 씨발 이게 높으신 중인님들 때문에 이거 장구도 못 해먹겠다 야. 그러셨겠죠? 예. 아무튼 저야 그래도 해지단이나 공병대대 그 동기생들한테 베니아판에 그 시멘트 그런 거 구걸하러 갈 때 그나마 그런 부대에 몇 분 있는 그런 준이들 그분들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만, 특과 부대에 갈 일이 없는 일반 대원들의 경우에는 아마도 전역할 때까지 해병대 준위를 단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분이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주 희소한 계급이다 보니까 과거 70년대 해병대 안에서 군대 각 계급을 비아냥거리면서 불렀던 노래, 소령중령대령은 그 노래 가사 속에서도 준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노래는 소령, 중령, 대령부터 하사, 중사, 상사까지 장군을 제외한 해병대 간부들의 모든 계급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만, 준위는 결코 노래 가사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가사에 등장하지 않는 준위와 장군은 동급이다? 일단 넘어가시죠. 아무튼 소령, 중령, 대령은 이 노래 기억나시죠? 제가 불러보라고요. 지난번에 그 인천의 성냥공장 이후로는 제가 해병대 전통가요를 안 불렀던 것 같은데, 거기다 근래에 제가 좀 무게 좀 잡았지 않습니까? 공영방송 그 KBS 진행자처럼. 근데 여기서 오늘 또 이러면 제가 오랜만에 망가진다는 뜻인데, 하긴 제가 근엄하게 이게 무게를 잡으니까 저도 제 방송을 나중에 보면 그 재미가 없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오래간만에 제가 한번 망가져 보겠습니다. 가사 뭐 따라 하셔도 돼요. 가사 잘 생각 안 나실걸요? 받아 적으셔도 되고요. 소령, 중령, 대령은 호텔방에서, 소이중이 대위는 여관방에서, 하사, 중사, 상사는 여인숙에서, 불쌍하다 해병 쫄병 마룻바닥에,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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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2절. 이 노래 저 가사는요, 뭐 단어도 막 틀리고 이렇게 저 버전이 아주 다양해요. 아무튼 제가 제보받은 병 260자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은 또 이렇게 나갑니다. 소령, 중령, 대령은 집차 도둑놈, 소이중이 대위는 권총 도둑놈, 하사, 중사, 상사는 건빵 도둑놈, 불쌍하다 해병 쫄병 누룽지 도둑놈.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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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한 번만 더 합시다. 아니 됩니다. 만약에 그 다음 가사는 차마 못 부르겠습니다. 요즘처럼 그 출첵률이 낮은 시대에 그딴 가사를 흥얼거렸다가는 좀 맞아 죽습니다. 오랜만에 망가졌지만 죄송합니다. 참고적으로 원래 해병대는 육군에서 뭘 배워오는 걸 본능적으로 싫어하는데 특이하게도 이 노래는 해병대가 육군 거를 표절했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만큼 명곡이었다는 뜻이겠죠. 가사의 내용도 좋고 하지만 진짜 원조는 1939년에 나온 군대소패라는 일본군 군가가 원곡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군대소패를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그 노래가 진짜 원곡이라는 거 역시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엄청 많은데 아무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 최근 제가 제보받은 내용 중에 5, 60년대 해병대에서 준위로 근무하신 세 분의 사연이 있었는데 제보해 주신 분은 당시 이 세 분과 같이 근무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6.25 당시 인민군 소대장으로서 30명의 소대원을 이끌고 귀순한 인민군 소위가 있었다. 그는 귀순 이후 남한에서 해병대 병조장, 그러니까 하사관 중에서는 최고의 계급으로 임관했고 바로 해병대 준위로 진급했다. 또한 1970년 무렵까지 현역으로 근무했는데 특히나 월남전 시기 김현상 장군이 청룡부대장이던 시절에는 다낭 휴양소장으로 근무했다. 또 이분은 현역 준위 신분임에도 당시 수염을 항시 덥수룩하게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털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사연은 이상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털보 준위에 대해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제보자께서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그분 성이 박씨, 그래서 박준위 또는 털보준이라고만 기억하셨고 실명은 기억 못하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그분 성함이 박재욱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보자께 연락을 드렸더니만 맞다, 박재욱 준이가 정확하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 60년대 또 특히나 월남전 당시에 다낭 휴양소장을 기억하실 수 있는 많은 분들께 이 박재욱 털보 준이에 대해서 여쭤봤더니만 역시나 대부분 최초 제보자의 말씀처럼 인민군 소대장 때 소대원을 이끌고 귀순했다. 또는 소대장이 아니라 분대장 시절 열댓명 분대원을 이끌고 귀순한 거다 등 그의 계급과 집단으로 귀순한 부하들의 규모만 상의했지 대부분은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현역 시절 수염을 기를 수 있는 이유와 관련해서도 최초 그가 귀순해서 해병대에 입대하는 조건으로 수염을 기르게 해달라고 했다는 내용 역시나 많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분이셨으면 해병대에 입대하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었고 해병대는 또 그걸 받아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밖에도 박재욱 주니어의 모습은 키가 185 정도, 아주 훤칠한, 당시로서는 아주 보기 드문 장신이었는데 그런 큰 키에 덥수룩한 수염으로 남성미를 자랑하던 그였지만 특이하게도 목소리가 아주 여성스러웠다. 이런 내용 역시나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그가 60년대 말 진해 왕자식당의 주계장을 하던 시절 그 모습을 기억하는 분의 말씀에 따르면 이분은 그를 잘 몰랐지만 자신만이 아는 방식으로 쌀가마니 등의 표시를 해놨고 아울러 자기만의 계산 방식 또한 있었는 바 주계병들이 쌀을 빼돌리면 귀신같이 잡아내는 그런 비상한 두뇌의 소유자였다. 특히 계산 능력이 뛰어나서 많은 현금을 만질 수밖에 없는 월남 다낭 휴양소장 시절 김현상 여단장과 귓속말을 할 정도로 여단장의 최측근이었다는 그런 제보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박재옥 주니께서 만약 북한군 소위였다면 어째서 해병대에서 장교가 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80년대에 귀순한 이웅평 대위나 신중철 상위 그분들처럼 최소한 북한군에서의 계급을 보장하거나 아니면 한 계급 더 올려주는 그런 특전이 6.25 당시에는 없었다 할지라도 북한군 소위가 해병대 준위가 된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소대장이 아닌 분대장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다른 선배님들께 확인 전화를 드리던 차 아주 싱겁게도 이분의 사연을 정리한 정채호 선배님이 쓰신 해병대 명인기인전 제1권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생각이 났으니 그것만 해도 저 머리 좋은 거예요. 거기 다 있는데 그냥 내가 또 그냥 막 썰레발 까고 그랬으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그 정도 기억력은 돼요. 아무래도 그분 같다는 생각. 결과적으로 그분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책의 내용과 제가 제보받은 내용 그리고 소문은 제법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책의 내용이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책의 내용은 저자께서 박재욱 준이를 생전에 직접 만나서 기록한 내용으로 보이는 바 가장 사실에 근접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인민군 소대장이니 분대장 출신이라는 5, 60년대 해병대에 널리 퍼져 있었던 소문은 완전히 와전된 내용이 확실해 보입니다. 단 그가 자기 휘하의 병력을 이끌고 집단으로 귀순했다는 얘기는 비록 귀순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 안의 소문과 사실이 상당히 부합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정채호 선배님이 쓰신 책의 내용을 가지고 박재욱 준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책에 나와 있는 털보 박재욱 준이의 사진입니다. 전역 이후의 모습으로 보입니다만 현역 시절에도 수염은 항시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책의 내용을 정리하면 우선 이분은 1924년 평안남도 양덕군 출신입니다. 일본군 상등병 시절 탈영해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탈영 시점이 8.15 해방 3일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당시 만 21살이었다는 뜻이죠. 김현상 장군과의 특별한 관계와 관련해서 제가 유추를 해보면 일본 해군 육전대 출신이라는 김현상 장군은 1927년생, 그럼 24년생 이 박재욱 준이가 나이로 보나 일본군 경력으로 보나 선배였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고향으로 돌아온 박재욱은 천도교 활동을 하던 중 1947년 월남을 기도하다가 체포당했습니다. 하지만 압송 도중 포승줄에 묶인 몸으로 다리 위에서 급류에 투신하여 목숨을 건지고 그때부터 산악지대로 숨어들어서 아군의 북진 시까지 반공 청년들을 규합하여 유격 활동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군의 북진 이후에는 하산에서 양덕군 온천면의 치안대장으로 맹활약. 그러던 중 인민군이 치안대를 습격했고 박 대장은 바로 도피에 성공. 그러자 인민군은 그 분풀이로 박 대장의 친척벌 되는 사람 몇 명을 즉결 처형했을 정도로 북한에게는 악명 높은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는 두 번째 탈출 이후 원산에서 우리 해병대 3대대와 함께 진해로 철수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당시 약 70명의 양덕군 출신 청년들이 해병대에 입대했다고 하는데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치안대장 출신의 박재욱이었다는 겁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봤을 때 그분이 비록 유격 활동을 했지만 한국이나 북한의 정식 군인은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난선이 아닌 원산에서 철수하는 우리 해병대와 함께 미 해군 함정을 타고 진해로 철수했기 때문에 북한군 소대장이니 30명을 이끌고 귀순을 했다느니 하는 내용으로 와전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분께서는 52년 1월 해병대 병 14기로 입대한 후
상사의 계급을 거쳐 16년간 준위로 복무하다가 전역했다고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20년간 이 사진에서처럼 수염을 기르고 군대 생활을 하셨다는 뜻인데, 한국전쟁 기간 중에야 그렇다고 해도 월남전에 이어 대략 70년도까지도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현역 생활을 하셨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였을 것 같고, 또 많은 분들께서 지금도 기억하는 분위기에 제가 소개를 해봤습니다. 육군처럼 이렇게 그 대군에서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가족 같은 해병대 이렇게 좀 규모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해병대 준위는 원래 우리 해병대한테 붙잡힌 북한군 병 출신의 포로였으나 해병대에 입대한 후 나중에 준위까지 진급하신 분입니다. 목영묵이라는 분인데 흔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이 제법 많으실 것 같습니다. 비록 건강은 여의치 않습니다만 지금도 진해에 거주하신다고 합니다. 특이한 건 한국전쟁 당시 육군은 북한군 포로를 잡게 되면 수용소로 보냈는데 반해 해병대는 포로를 거제도로 보내지 않고 바로 해병대에 입대시켰다는 겁니다. 물론 당시 북한군 포로들이 사상적으로 완벽한 공산주의자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웠으므로, 또 이렇게 해병대에 입대한 북한군 포로 출신들이 나중에 해병대 내부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 등이 없는 걸 보면 이렇게 저게 포로를 해병대로 입대시킨 방식은 육군은 하지 않았던 해병대만의 방식이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방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뭐 포로에 관한 뭐 국제 그런 거 우리 해병대 잘 몰라요. 그냥 마음에 들면 쓰고, 없는 것도 훔쳐오는 판에 뭐 우리가 잡은 건데 우리가 쓰면 뭐 문제될 거 뭐 있어요. 꼭 뭐 반드시 거제 수용소로 보내려는, 모르지 뭐 유엔군들이야 그렇게 얘기했을 줄 모르는데 우린 그런 거 안 따져. 아시죠? 아무튼 이런 사실은 어쩌면 그만큼 해병대의 전투가 치열했고 희생이 역시나 극심했다. 아울러 병력 보충 또한 쉽지 않았다는 뜻 같아서 마음이 숙연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한편 북한군 출신임에도 그가 해병대 준위까지 진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능력이 그만큼 특출났다는 뜻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해병대의 또 다른 준위 한 분을 소개하면 성함이 김우갑이라는 분인데 5, 60년대 배운 사람들이 별로 없던 시절 워낙 글을 잘 쓰고 특히나 인사 행정 분야에 탁월하신 분이라서 해병대 내에서는 이 분야에서 아주 능력을 인정받은 분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한국전쟁 기간 중 육군 상사였는데 그 부대가 후퇴하는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능력을 알아본 해병대에서는 그분을 육군으로 복귀시키지 않고 그냥 해병대에 눌러 앉혔다고 합니다. 역시나 전쟁 중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습니다만 저는 왠지 해병대의 김바이, 그 김바이는 물건이 아닌 사람도 그 대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군 그 포로도 이렇게 앉혀놓고 나서 겁나게 맞을래 아니면 공산군의 그 빨간물 빼고 진짜로 해병대 빨간물을 들여볼래, 이렇게 해서 해병을 만드는 판에 제발로 들어온 그 능력 있는 육군 상사를 우리가 육군에 이렇게 돌려보낸다, 빠꾸시킨다. 해병대에서 그렇게 여유 있는 생각을 하실 당시 높은 분들은 안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 전화해가지고 그 육군이세요? 여기 해병대인데요. 이분은 우리가 알아서 쓸 테니까 탈령 처리하지 마세요. 뭐 이 정도로 끝냈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 김우갑 준위는 전역 후에도 예비역 준위 계급으로 마산에서 예비군 중대장을 하신 특이한 경력 또한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겠냐 하는 게 제보해 주신 분의 말씀이셨습니다. 한편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표는 해병대 전후회 중앙회에서 펴낸 해병대 전후명부라는 책에 나와 있는 장교, 부사관, 병들의 임관 및 입대 시기를 정리한 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표에는 준위, 즉 준사관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사연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한 사실인데, 해병대의 정식 준사관 일기는 1970년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전의 준사관은 일종의 특임 형태였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정식 기수가 시작되기 전에 특별히 임관하는 방식이 해병대 장교의 경우에는 해사 일기 및 해관 일기 이전에 과거 식민지 시절 일본군 등에서의 경력으로 특별히 임관한 해병대 초창기의 장교들, 그리고 부사관에서는 1957년 해병대 하사관 학교가 생기기 이전에 병에서 하사로 진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식 기수가 시작된 이후로는 정리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표에서는 준사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워낙 적은 인원이라서 누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병대뿐만 아니라 육해공군 공이 해당 병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준이들의 기록이 누락된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70년도에 시작됐다는 해병대 준사관 일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당시 약 30명 정도가 해병학교에 입교했는데 그 중에는 육군 상사 출신이 몇 명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육군 대령이 해병 학교장을 찾아왔는데 자신의 친형이 지금 해병대 준사관 1기생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 형님은 6.25 때 부상을 당해서 한쪽 다리가 안 좋으니 부디 신경 좀 써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시작된 해병대 준사관 제도는 2020년대 지금은 총 70명 정도의 해병대 준위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령보다는 숫자가 많겠죠. 대령은 제가 대충 이렇게 해서 한 95%까지는 맞출 수 있어요. 저 위계단서부터 이렇게 쭉 그 보직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대령은 70명 절대 안 넘죠. 근데 중령은 잘 안 보여요. 아무튼 준위가 중령보다는 더 적을 것 같아요. 더 귀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준위는 기술병과에 더욱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과거에는 해당 장비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을 위해 미국 유학을 다녀온 준이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여전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 해병대 준이들의 경우 근래에는 항공병과가 생기면서부터 보병 등 전투병과 준이 T5를 항공병과에서 많이 가져가는 바람에 전투병과에서는 그나마도 얼마 안 되던 준이 계급을 더더욱 보기 어려워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직업군인들의 기본급 및 수당, 복리후생비용 등이 포함된 계급별 평균 금액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중위 막단회하고 국방부 최고참 중위하고는 급여가 달라요. 그럼 저 중령이나 대령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겠죠. 그게. 아무튼 이게 저 인터넷에 나와 있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표를 보시면 중령 이상은 다들 1억 원이 넘고, 그 다음이 준위 평균 9,30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금액이 많고 적은지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준위는 부사관 출신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계급이자 이미 말씀드렸듯이 해당 병과에서 최고의 전문가라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현역에서 순직 또는 전사하는 경우 1계급 특징이 대부분인데, 순직한 준위의 유가족들은 소위로 1계급 특진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준위 계급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는 뜻이겠죠. 천안함 수색과장에서 순직하신 해군 UDT 한주호 준위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과거 아주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로서 해병대에서 준위로 복무하신 세 분의 사연을 포함 해병대 준위 계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사연과 관련해서는 많은 제보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전화 언제든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제보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